남편이 김장독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쾅! 백포기가 마당에 쏟아졌습니다. 형이 동생을 때렸고 코피가 흘렀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이 놀라운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정영숙 씨는 그날 아침 거울 앞에 섰습니다. 58세. 손등에는 빨간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고춧가루에 화학 화상을 입은 흔적이었습니다. 장갑을 끼고 양념을 버무렸는데도 소용없었습니다. 매년 김장철이면 이랬습니다. 여보, 손 괜찮아? 남편 철수 씨가 부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60세, 작은 건설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아내의 손을 보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괜찮아요. 늘 이래요. 영숙 씨는 웃으며 손을 감췄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저리고 허리는 아직도 펴지지 않았습니다. 사흘 전부터 시댁 김장을 준비하느라 제대로 잠도 못 잤습니다. 시댁은 차로 10분 거리였습니다. 가깝다는 이유로 20년간 모든 준비는 영숙 씨의 몫이었습니다. 배추 100포기, 매년 같은 숫자였습니다. 큰아들네는 서울에 살았습니다. 차로 2시간 거리. 큰 며느리 이미경 씨는 김장 당일에만 왔습니다. 그것도 오전 10시쯤. 영숙 씨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11월의 하늘은 흐렸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오늘도 시댁에 가야 했습니다. 어제 담근 김장을 정리하고 설거지를 해야 했습니다. 영수가 오늘 몇 시에 올 거니?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침 7시였습니다. 네, 어머님. 8시쯤 가겠습니다. 그래. 어제 큰 며느리가 마무리한 김치들 독에 잘 옮겨야 해. 얼른 와. 전화가 끊겼습니다. 큰 며느리가 마무리했다는 말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고춧가루 몇 번 뿌린 게 전부였는데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18시간을 일한 건 영숙 씨였습니다. 철수 씨가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오늘은 내가 같이 갈게. 괜찮아요. 당신은 쉬어요. 아니야. 같이 가자. 남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 올랐습니다. 시댁으로 가는 길은 익숙했습니다. 20년간 수없이 오간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왠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철수 씨의 손이 핸들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턱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응.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어제부터 말수가 적었습니다. 김장날 그는 시댁에 갔었습니다. 퇴근 후 들렀다가 본 광경. 아내는 부엌에서 허리를 구부리고 배추를 버무리고 있었고 큰형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큰 며느리 옆에 앉아 과일을 깎아주고 있었습니다. 형수님은 멀리서 오셨으니까 쉬어야지. 시어머니의 말이 철수 씨의 귀에 꽂혔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모였을 때 올해 김장은 큰 며느리 덕분에 잘 됐어. 역시 손맛이 달라. 시아버지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숙 씨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불러내지 않았습니다. 철수 씨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20년. 아내가 참아온 시간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시댁 대문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마당에는 김장독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어제 담근 김치 100포기. 붉은 김치가 독 안에 차곡차곡 담겨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철수도 왔네. 네, 어머니. 영숙이 혼자 힘들까 봐요. 그래. 그럼 같이 독 옮기는 거 도와줘.
거실에서는 시아버지가 신문을 보고 계셨습니다. 형님네 가족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영숙 씨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어젯밤에 쓴 그릇들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니 화상 부위가 쓰라렸습니다. 오전 10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큰 며느리의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영숙 씨는 부엌에서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무임승차라는 단어 하나가 20년을 무너뜨렸습니다. 오전 11시 거실에는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큰아들 진수 씨 부부, 그리고 철수 씨 부부. 탁자 위에는 어제 담근 김치 한 접시가 놓여 있었습니다. 올해 김장 잘 됐네. 맛 좀 봐라. 시아버지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우리 큰며느리 손맛이야. 양념이 딱 맞아. 이미경 씨가 겸연쩍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뭐 한 게 있어야죠. 무슨 소리야. 내가 마지막에 손댄 게 다르다니까. 영숙 씨는 부엌 문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손에 든 행주가 조금 떨렸습니다. 어제 고춧가루 몇 번 뿌린 게 전부였습니다. 배추 100포기를 절이고 양념을 8시간 동안 만든 건 자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 진수 씨가 지갑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툼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김장 비용입니다. 봉투를 탁자 위에 툭 놓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받아들었습니다. 얼마냐? 50만 원입니다. 오, 그래. 큰아들이 든든하구만. 시어머니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큰 집은 달라. 돈도 이렇게 시원하게 내고 친척 몇 명이 더 있었습니다. 작은 고모, 큰 고모, 삼촌. 김장이 끝나면 모이는 게 집안 관례였습니다. 작은 고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큰 집은 돈도 내고 큰 며느리는 손맛도 좋고 완벽하네요. 그리고 철수 씨 쪽을 슬쩍 쳐다봤습니다. 근데 작은 집은 이번에도 무임승차네. 웃음 섞인 말이었습니다. 농담처럼 가볍게 던진 한마디. 하지만 철수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임승차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작은 고모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이고, 농담이야. 농담. 하지만 진수 씨가 거들었습니다. 뭐 사실이긴 하지. 형은 돈 냈는데 작은 집은 뭐 했어? 철수 씨가 형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사실이잖아. 우린 서울에서 내려오느라 시간도 들고 돈도 냈고 너희는 가까이 사니까 편하잖아. 편하다고요? 철수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영숙 씨가 급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여보. 하지만 철수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숙이가 사흘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배추 사고, 절이고, 양념 만들고 18시간 일했어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시아버지가 끼어들었습니다. 가까이 사니까 당연히 며느리가 해야지.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당연하다는 말. 그 단어가 영숙 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20년 동안 들어온 말이었습니다. 당연하다. 가까우니까. 며느리니까. 철수 씨가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영숙이 손 좀 보세요. 영숙 씨의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화상으로 빨갛게 부어오른 손등. 고춧가루 얼룩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장갑 끼고 하지 그랬어.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어머니. 철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갑 껴도 소용없어요. 백포기를 버무리면 다 이래요. 그런데 형수님 손은 멀쩡하잖아요. 이미경 씨가 당황한 표정으로 자기 손을 봤습니다. 깨끗했습니다. 매니큐어까지 말끔했습니다. 철수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진수 씨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두 형제가 마주 섰습니다. 형님, 저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돈 냈잖아. 50만 원이나. 돈이 다예요? 영숙이가 쓴 시간과 노력은요? 그건 진수 씨가 말을 멈췄습니다. 할 말이 없었던 겁니다. 시아버지가 지팡이로 바닥을 쳤습니다. 그만, 형제끼리 무슨 싸움이야. 철수야, 내가 지금 형한테 대드는 거야? 아버지, 철수 씨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20년간 쌓인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형님이 돈으로 따지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돈으로 따지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아, 철수야, 어디가? 하지만 철수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신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영숙 씨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여보, 안 돼. 마당에는 김장독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어제 담근 김치 100포기, 빨간 양념이 하얗게 절여진 배추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철수 씨가 첫 번째 독 앞에 섰습니다. 철수야. 시아버지가 마당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진수 씨도 따라왔습니다. 야, 정신 차려. 하지만 철수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여보, 제발. 영숙 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쾅! 첫 번째 김장독이 넘어졌습니다. 빨간 김치가 마당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양념이 튀었습니다. 미쳤구나. 시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독으로 갔습니다. 쾅! 또 넘어졌습니다. 김치가 흩어졌습니다. 이 불효자식아. 세 번째 독. 쾅! 아, 철수야. 진수 씨가 달려들었습니다. 철수 씨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나. 철수 씨가 형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형님, 이게 뭡니까? 영숙이가 사흘 밤낮 만든 게 이겁니까? 너 지금 미친 거야? 미쳤죠. 20년 동안 미쳐가는 걸 참았습니다. 네 번째 독. 쾅! 그만해. 진수 씨가 철수 씨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새끼가. 그리고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퍽! 철수 씨의 얼굴에 맞았습니다. 코피가 터졌습니다. 여보. 영숙 씨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철수 씨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일어섰습니다. 형님, 때리세요. 더 때리세요. 철수 씨가 코피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숙이가 20년 동안 받은 모욕에 비하면. 진수 씨가 주먹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리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넘어진 김장독들을 보고 기절할 듯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조상님들이 노하시겠다. 하지만 철수 씨는 차분했습니다.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조상님들도 아실 겁니다. 누가 진짜 정성을 다했는지. 시아버지가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당장 나가라. 다시는 이 집에 발도 들이지 마. 네, 나가겠습니다. 철수 씨가 영숙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가자. 안 돼, 여보, 안 돼. 영숙 씨가 울면서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야 해.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돼. 두 사람은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아버지의 고함도 들렸습니다.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하지만 철수 씨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철수 씨의 얼굴은 피범벅이었습니다. 영숙 씨가 티슈로 코피를 닦아줬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떡해? 괜찮아. 철수 씨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차가 시댁을 벗어났습니다. 백미러로 보이는 마당, 넘어진 김장독들, 흩어진 빨간 김치, 그 위로 서 있는 가족들의 모습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영숙 씨는 계속 울었습니다. 철수 씨는 한 손으로 핸들을 잡고 다른 손으로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더 이상은 못 참겠었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철수 씨는 거울 앞에서 코피를 씻어냈습니다. 광대뼈가 부어올랐습니다. 영숙 씨가 얼음 주머니를 가져왔습니다. 여보, 병원 가야 해요. 괜찮아. 철수 씨가 얼음 주머니를 얼굴에 댔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뭐 하려고요? 계산하려고. 계산? 응. 우리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정확하게. 철수 씨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결연함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코피가 묻은 얼굴, 부어오른 광대뼈. 하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오늘 넘어진 건 김장독이 아니었습니다. 20년간 쌓인 불평등이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10시, 거실 탁자 위에는 영수증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배추값 30만 원, 양념 재료 20만 원, 소금과 기타 재료 5만 원. 철수 씨는 하나하나 계산기에 입력했습니다. 총 재료비 55만 원. 영숙 씨는 옆에 앉아 남편을 지켜봤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진지했습니다.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이미 끝난 일인데. 끝난 게 아니야. 철수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엑셀에 항목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제 시간을 계산해야지. 당신이 며칠 일했어? 글쎄요. 사흘? 정확히. 영숙 씨는 생각해 봤습니다. 목요일 오후에 장을 봤습니다. 금요일 새벽부터 배추를 절였습니다. 토요일 아침부터 김장을 담갔습니다. 목요일 장보기 3시간, 금요일 배추 절이기 6시간, 토요일 양념 만들기 4시간, 김장 버무리기 8시간, 정리 2시간. 철수 씨가 하나씩 적었습니다. 총 23시간. 그렇게 오래? 영숙 씨도 놀랐습니다. 그냥 며칠 고생했다고만 생각했지 정확한 시간을 계산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최저시급이 1만 30원이니까. 철수 씨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23만 원. 하지만 이건 최저시급이고 전문가 시급으로 계산하면. 철수 씨가 포털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김장 대행 서비스를 검색했습니다. 업체 홈페이지가 뜨자 견적표를 눌렀습니다. 백포기 기준 120만 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120만 원. 생각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습니다. 영숙 씨가 작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많은 일을 한 거예요? 당신이 전문가가 하는 일을 한 거야. 20년 동안. 철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계산기를 다시 두드렸습니다. 20년이면 2,400만 원. 숫자가 너무 커서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영숙 씨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화상 자국이 있는 손, 거칠어진 손톱.
이 손으로 20년간 2,400만 원의 가치를 만들어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형님 내가 낸 50만 원하고 비교도 안 돼. 철수 씨가 정산표를 완성했습니다. 깔끔한 표였습니다. 항목별로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2024년 김장 정산표, 재료비 55만 원, 노동비 65만 원 전문가 시급 기준 할인 적용, 총액 120만 원, 큰 집 기여도 50만 원 현금, 작은 집 기여도 120만 원 재료비 노동비, 차액 작은 집이 70만 원 더 부담. 철수 씨는 영숙 씨의 손 사진도 찍었습니다. 화상으로 빨갛게 부어오른 손등, 양념 얼룩이 지워지지 않는 앞치마도 찍었습니다. 이제 이걸 보낼 거야. 어디에요? 가족 단톡방. 영숙 씨가 놀라서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안 돼요. 그러면 정말 큰일 나요. 이미 큰일 났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철수 씨는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시댁 가족방. 8명이 있었습니다. 시부모님, 형님 내외, 고모들, 그리고 자신들 부부. 메시지를 입력했습니다. 정산표 보냅니다. 우리가 진짜 무임승차인지 확인하세요. 사진 첨부. 손등 사진, 앞치마 사진, 정산표 엑셀 파일.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영숙 씨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단톡방에 사진이 올라갔습니다. 읽음 표시가 하나씩 늘어났습니다. 1명, 2명, 3명. 하지만 아무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었습니다.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났습니다. 영숙 씨가 불안했습니다. 여보, 이거 잘한 걸까요? 잘한 거야. 우리가 틀린 게 없어. 그때 메시지가 하나 떴습니다. 큰 고모였습니다. 영숙아,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고생한 줄 몰랐어. 이어서 작은 고모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정산표 봤어. 120만 원. 우리가 너무했구나. 하지만 시아버지의 메시지는 달랐습니다. 당장 전화해. 명령조였습니다. 철수 씨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아버지였습니다. 영숙 씨가 남편을 말렸지만 철수 씨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아버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가족 단톡방에 저런 걸 올리고.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새어나왔습니다. 영숙 씨도 들렸습니다. 사실을 올린 겁니다. 사실? 가족끼리 돈 계산하는 게 말이 되냐? 형님이 먼저 돈 봉투를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죠. 이 자식이. 전화가 끊겼습니다. 잠시 후 형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철수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시어머니, 진수 씨, 연달아 전화가 왔습니다. 모두 받지 않았습니다. 단톡방에는 메시지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진수 철수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시어머니 영수가 전화 좀 받아라. 이미경 동서, 이건 좀. 하지만 철수 씨와 영숙 씨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메시지들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밤 11시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시아버지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집으로 와라. 얘기하자. 영숙 씨가 남편을 봤습니다. 어떡해요? 가야지. 도망칠 순 없잖아. 철수 씨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는 없다는 것. 영숙 씨는 정산표를 다시 봤습니다. 55만 원, 65만 원, 120만 원. 숫자로만 보면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20년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응? 무서워요. 철수 씨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무서워.
하지만 이대로는 못 살아. 당신이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사는 건 못 봐. 영숙 씨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편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이 두려웠지만 동시에 조금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과연 시댁 식구들은 뭐라고 할까? 정산표를 보고도 여전히 당연하다고 할까? 영숙 씨는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불안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이 후련했습니다. 20년간 쌓였던 무언가가 조금 풀어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시댁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숨 막힐 것 같았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큰아들 부부, 고모들, 삼촌, 그리고 철수 씨와 영숙 씨. 탁자 중앙에는 두 개의 종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철수 씨가 보낸 정산표를 출력한 것. 다른 하나는 시아버지가 20년간 적어온 제사김장 장부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철수야. 네, 아버지. 이게 사실이냐? 시아버지의 손가락이 정산표를 가리켰습니다. 120만 원이라는 숫자.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어제의 분노는 사라지고 무언가 지친 듯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네. 김장 대행 업체 견적서도 확인하셨을 겁니다. 철수 씨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옆에 앉은 영숙 씨는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땀이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영숙 씨를 쳐다봤습니다. 영숙아, 내가 정말 이렇게 힘들었니? 어머님, 영숙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20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큰아들 진수 씨가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않아? 가족끼리 이렇게 돈 계산하는 게 말이 돼? 형님, 철수 씨가 형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형님이 먼저 봉투를 탁자에 던졌습니다. 50만 원이라고 자랑하셨죠. 그게 돈 계산 아닙니까? 그건 진수 씨가 말을 멈췄습니다. 우린 현금을 낸 거잖아. 너희는 집에서 일한 거고. 집에서 일한 거요? 철수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형님은 김장업체 사장님한테도 똑같이 말하시겠습니까? 집에서 일한 거니까 돈 안 줘도 되죠? 라고요? 진수 씨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큰 고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몰랐어. 영숙이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쓰는 줄. 맞아. 작은 고모도 거들었습니다. 23시간이라니. 거의 3일을 일한 거잖아. 우리는 그냥 김장날 와서 먹기만 했는데. 시아버지가 자신의 장부를 폈습니다. 낡은 공책이었습니다. 20년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여기 보면 시아버지의 손가락이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매년 큰아들이 얼마 냈는지, 제사 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다 적혀 있어. 그런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숙이가 뭘 했는지는 한 줄도 없구나.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아버지의 고백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내가 돈만 봤어. 시어머니가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큰 며느리는 멀리서 오니까 고생한다고 생각했는데 영숙이는 가까우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이미경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서 미안해. 나도 편하게만 생각했어. 마지막에 와서 간만 보면 되니까. 영숙 씨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이 나쁜 건 아니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만 저도 인정받고 싶었어요. 제가 한 일을 누군가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칭찬받은 적이 없어요. 늘 형님만 칭찬받고
저는 늘 부족하다는 말만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영숙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았습니다. 화상 자국이 있는 거친 손을. 미안하다, 영숙아.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나도 며느리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나도 똑같이 힘들었는데, 왜 너한테는 똑같이 했을까? 영숙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머님도, 응, 나도 40년 전에 똑같이 살았어. 시어머니한테 인정받으려고 발버둥 쳤는데 늘 큰 댁만 칭찬받았지. 그게 너무 억울하고 서러웠는데.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그걸 너한테 대물림했구나. 시아버지가 책상을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크지 않은 소리였지만 모두가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내 잘못이야. 시아버지가 정산표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표를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 내가 20년 동안 뭘 본 거지? 돈만 봤지, 사람은 안 봤어. 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제안이 있습니다. 말해봐라. 내년부터 김장은 업체에 맡기면 어떨까요? 100포기에 120만 원. 가구당 30만 원씩 내면 됩니다. 그럼 아무도 고생하지 않아도 돼요. 진수 씨가 반대했습니다. 그래도 집에서 담근 김치 맛이 다르잖아. 형님, 철수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맛의 차이가 영숙이의 20년보다 중요합니까? 진수 씨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그렇게 하자. 내년부터 업체에 맡기자. 아버지, 진수 씨가 놀라서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앉아. 내 결정이야. 시아버지가 낡은 장부를 덮었습니다. 이 장부는 이제 그만 쓰겠어. 대신 새 공책을 꺼냈습니다. 새 규칙을 만들자. 돈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 누가 무슨 일을 했는지도 적는 거야. 그리고 김장은 업체에 맡기고 비용은 공평하게 나누자. 영숙 씨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아버지를 봤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영숙 씨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영숙아,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야. 영숙 씨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20년간 쌓였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철수 씨가 아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영숙 씨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게 꿈은 아니겠죠? 꿈이 아니야. 우리가 해낸 거야. 정말 달라질까요? 철수 씨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달라질 거야. 이제 시작이야. 그날 저녁 정산표는 가족 단톡방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부끄러운 기록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증거였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다시 김장철이 왔습니다. 여보, 준비됐어? 철수 씨가 현관에서 불렀습니다. 시댁에 갈 시간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가벼운 옷차림이었습니다. 앞치마도 장갑도 필요 없었습니다. 응, 가요. 차를 타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길이었지만 마음은 작년과 달랐습니다.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무겁지도 않았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이미 큰아들네가 와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온 가족이 모여 있었고 분위기는 편안했습니다. 왔니, 영숙아? 시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예전처럼 큰 며느리만 반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네, 어머님. 앉아. 곧 김장업체 사람들 올 거야. 탁자 위에는 과일과 차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영숙 씨가 준비한 게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오전 10시
김장업체 직원 3명이 도착했습니다. 프로들이었습니다. 마당에 배추가 이미 절여져 있었고 양념도 대형통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백폭이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시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건넸습니다. 120만 원. 가구당 30만 원씩 모아서 낸 돈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배추를 펼치고 양념을 바르고 겉절이까지 능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거실에서 가족들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전 김장날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부엌에 있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편안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이미경 씨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요. 작년에 동서 말 들었어야 했는데 형수님도 고생 많으셨잖아요. 나야 뭘. 그냥 마지막에 와서 고춧가루만 뿌렸는데. 이미경 씨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작년과는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벌써 절반이 끝났습니다. 영숙 씨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직원들이 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작년 이맘때 자신이 그 자리에서 허리를 굽히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영숙 씨 옆에 앉았습니다. 영숙아. 네, 어머님. 작년에 미안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야. 내가 너한테 미안한 말 너무 많이 했어. 20년 동안. 시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나도 며느리 시절이 있었으면서 왜 너한테는 똑같이 했을까? 요즘 자꾸 그 생각만 나. 영숙 씨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도 힘드셨잖아요. 이제는 우리 모두 편하게 지내면 돼요. 고맙다, 영숙아. 2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김장 작업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오후 1시 김장이 모두 끝났습니다. 백폭이 깔끔하게 담가진 김치가 독에 차곡차곡 들어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아버지가 직원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직원들이 떠나고 가족들은 마당에 모였습니다. 김장독 앞에 서서 완성된 김치를 내려다봤습니다. 진수 씨가 말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 맞아. 프로가 담그니까 모양도 예쁘고. 큰 고모가 거들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새 공책을 꺼냈습니다. 작년에 시작한 장부였습니다. 자, 기록하자. 2025년 김장 기록. 마이너스 날짜 11월 9일. 마이너스 방식 김장업체 의뢰. 마이너스 비용 120만 원. 마이너스 분담 가구당 30만 원. 마이너스 참여 인원 전 가족 관람 및 대화. 마이너스 특이사항 모두 편안하게 보냄. 시아버지가 적으면서 말했습니다. 올해는 아무도 안 다쳤어. 손도 안 부었고 허리도 안 아프고. 맞아요, 아버님. 철수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점심을 먹고 김치를 나눴습니다. 각 가정마다 20포기씩. 영숙 씨도 자기 몫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만들지 않은 김치였지만 이상하게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뒷좌석에는 김치 박스가 실려 있었습니다. 여보, 올해 김장은 정말 편했네요. 그치? 작년 이맘때 생각나? 나요. 손이 부어서 핸들도 못 잡았잖아요. 철수 씨가 아내를 돌아봤습니다. 후회 안 해? 작년에 정산표 보낸 거. 영숙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작년 그날 정산표를 가족 단톡방에 올렸을 때의 두근거림. 시댁에 갔을 때의 긴장감. 시아버지의 사과. 시어머니의 눈물. 아니요. 잘한 것 같아요. 나도 그래. 신호등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철수 씨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올해는 화상도 없고 양념 냄새도 없는 깨끗한 손이었습니다. 여보, 응? 고마워요. 제 편이 되어줘서. 당연한 거지. 우린 부부잖아. 집에 도착해서 김치를 꺼냈습니다. 냉장고에 하나씩 넣으면서 영숙 씨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김치는 자신이 만들지 않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이 만든 것이기도 했습니다. 작년에 용기가 없었다면 올해의 편안함도 없었을 테니까요. 저녁을 먹고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편안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숙 씨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작년의 상처는 이제 거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남긴 것은 있었습니다. 용기,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된다는 것.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영수가 오늘 와줘서 고마웠어. 내년에도 이렇게 하자. 편하게. 영숙 씨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어머님. 오늘 즐거웠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가을 저녁 하늘은 붉었습니다. 여보, 내년에도 업체에 맡길까요? 당연하지. 왜 직접 하고 싶어? 아니요. 영숙 씨가 웃었습니다. 다시는 백폭이 안 담글 거예요. 잘 생각했어. 철수 씨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평화였습니다. 어렵게 얻은 것이었지만 그래서 더 소중했습니다. 영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변화는 가능하다고. 용기를 내면 세상은 조금씩 달라진다고. 20년이 걸렸지만 결국 해냈다고. 그리고 이제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인정에서 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선택에서 온다는 것을.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한 그날의 결정이 오늘의 평화를 만들었다는 것을. 20년은 길었지만 새로운 시작은 이제부터입니다. 김장독은 비워졌지만 그 자리에 존중이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녁 식탁에 김치 한 접시가 올라왔습니다. 업체에서 만든 김치. 영숙 씨가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작년보다 더 맛있었습니다. 아마 마음이 편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철수 씨가 물었습니다. 맛있어? 응, 맛있어요. 그리고 영숙 씨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여보, 우리 잘했죠? 응, 우리 정말 잘했어.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20년의 무게를 내려놓았으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알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희생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라는 걸. 김장독은 마당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영숙 씨가 만들지 않은 김치였지만 그 안에는 변화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용기의 결실, 존중의 시작, 그리고 새로운 내일. 창밖으로 첫 겨울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영숙 씨는 창문을 닫고 거실 불을 껐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나날에 늘 평안히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앞으로도 위로가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들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주인공에게 따뜻한 응원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